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이 전황이 상당히 급박해지고 있죠. 조금이라도 더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지만요. 러시아는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 주력 포격 시스템 100대를 러시아로 제공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정 기자, 그야말로 러시아가 딱 필요한 순간에 북한이 도와준 건데 이게 무슨 무기입니까, 구체적으로? 네, 북한산 무기가 정말 끊임없이 러시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미국 포브스가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 측을 인터뷰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살펴보면 북한이 러시아의 M1991 다연장 로켓포와 M1989 자주곡사포를 제공했다는 내용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이 M1991 다연장 로켓포는 중량이 85kg인 240mm 로켓탄을 최대 약 60km까지 쏠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지난 5월에 직접 발사 차량을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또 다른 무기인 M1989 자주포는 중량이 45kg인 170mm의 포탄을 최대 사거리 40km 이상을 발사하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당국은 우크라이나 군이 보유한 모든 포의 사거리를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최대 사거리만 봐도 상당한 그 사거리를 자랑을 하는 무기 같은데 그러면 이게 러시아로서는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상당히 절실한 무기들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장에서는 어떤 좀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전문가에게 물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실제 야전에서 근접해서 수십 킬로미터의 사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선에서 매우 가깝게 투입이 돼서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포가 사용되면 뭐 건물이 파괴될 수도 있고 장비들이 부서질 수도 있고 또 인명도 크게 손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단순히 장비를 건네는 게 아니라 장비와 함께 북한군이 함께 가서 직접 이 장비를 운용해 본다면 아마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는 실전 경험을 축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군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장에서 바로 우크라이나와 접경 지역에서 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 무기 체계들이 결국에는 북한이 대남용으로 서울을 폭격하는 데 쓰기 위해서 개발됐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북한으로 넘어간 이 무기 체계가 북한이 서울과 남한을 위험 상태로 만드는 핵심 수단 중 하나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바다 등의 포사격 실험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북한 입장에선 이번 기회로 이 무기에 대한 실험을 실전에서 하게 된 것이고 만약 북한군이 운용한다면 운용 능력 향상까지 깨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남용으로 쓸 수 있는 무기고 또 이거를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 그 전장에서 실제로 쓴다면 실제 경험을 쌓는 거라서 우리도 상당히 주목을 해야 하는 무기들인데 그러면 이거 북한이 러시아에게 준 의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필요한 것을 북한이 줬으니 북한도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 이런 메시지로 읽히는데요. 네. 러시아군이 2년 전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을 때 기동성을 갖춘 로켓포 발사기를 1,000대 넘게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중 400대 이상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이 포격 시스템이 러시아군의 전력 손실을 메우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 러시아가 반대급부로 북한에 무엇을 해줄지 이 부분인데요. 우리 정부가 발표한 평양 방공망 장비 그리고 대공미사일 지원 외에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지금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이 북한이 준 무기들이 계속해서 속속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군이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산 대전차 무기를 파괴했다 이렇게 밝히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산 대전차 무기 불새-4를 하르키우에서 파괴했다고 밝힌 겁니다. 네. 불새-4는 사거리가 10에서 25km로 추정되는 북한의 대전차 무기인데요. 이 북한이 러시아제 대전차 미사일을 복제해 만든 뒤 성능을 개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7월에 러시아가 이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후 우리 국정원도 우크라이나 측이 전장
전장에서 수거한 파평 등을 근거로 해서 불세사가 지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말부터 여러 전선에서 북한산 미사일 파편을 회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그 우크라이나 대사를 직접 인터뷰했을 때에도 러시아의 북한 무기 사용 증거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우방들과 공유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뭐 북한산 군사 장비들이 계속해서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그럼 무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파병된 인원에도 관심입니다. 그야말로 군 인력 총출동해서 투입을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각 어제 직접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러시아 서부로 파병된 북한군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최전선에 더 많이 투입돼 러시아군의 총알바지로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북한군 사망자나 부상자 수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젤렌스키는 북한군이 드론 사용법이나 현대전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실전 상황에서 러시아군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고 짚었고요. 네. 또 이런 노하우를 북한군이 북한으로 다시 가져간다면 결국에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상당히 우려가 되는 대목인데 그러면 이렇게 뭐 북한군 파병부터 무기 제공까지 그야말로 북한이 러시아에 총올인을 하는 모양새예요. 그러면 이 김정은이 러시아의 북한군을 추가로 파병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이제 러시아 국방장관이 직접 북한을 찾았는데요. 네. 그때 김정은과 직접 만났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요. 러북 간 국방장관 회담이 이루어졌다고 전하면서요. 예. 국방 분야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고 만족한 견해 일치를 봤다. 이렇게 견해 일치. 보도했는데요. 예. 네, 이 견해 일치라는 것을 봤을 때 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북한군 추가 파병과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군사 기술 등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렇게 북한이 무기에 이어서 병력까지 다 그야말로 러시아로 총출동을 시키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김정은이 직접 러시아로 갈 확률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 국정원도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예. 지난달에 밝힌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찾았을 때 푸틴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방러 가능성이 얘기됐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러북 간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국방 라인이 북한에 갔을 때 네. 러시아 측에서 내년 5월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러시아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북한군 부대를 파견해달라고 초청했는데요. 네. 그동안 대표단 참관이 아니라 러시아군 열병식에 북한 측이 동참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김정은이 열병식에 참여하는 부대를 직접 러시아로 데려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군 소식통은요. 김정은이 북한군 총참모장 등과 수백 명의 폭풍 군단 부대원을 이끌고 열병식에 참가해서 러북 관계를 과시할 수도 있다라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내년 1월에 출범하는 트럼프 2기를 겨냥해서 러북의 군사 밀착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정리 과정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받아내려는 그런 포석으로 보인다는 풀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상황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새로 출범한 유럽연합 EU 지도부가 현지 시각 어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는데요. 근데 네. 같은 날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30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냈는데요. 네. 러시아 국방부는 전투기와 드론, 로켓 등으로 우크라이나 군사시설 등에 타격을 가했다고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병력 1,500여 명을 잃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상당히 큰 규모의 피해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러시아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으면 우크라이나로서는 이 전세 상황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현지 시각 어제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토 가입을 보장받는다면 휴전 협상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데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당초 러시아에 뺏겼던 영토 전체를 탈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이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 미묘한 입장 변화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휴전 협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러시아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안을 테이블에 올려서 협상의 시작점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서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전황이 또 바뀔 수 있을 것 같군요.